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망 전 상속재산 처분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속세 조사를 받거나 상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솔깃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해외 토픽감이 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 뉴스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상속인들이 용산세무서에 지난 4월 16일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상속세 신고액이 무려 12조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연간 상속세 수입액이 2조 9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우리나라 상속세 예산의 수입액의 4배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상속세인데요. 아무리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지만 삼성그룹이라 할지라도 이 12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은 총 6번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신고하면서 그 6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6분의 1이 얼마냐? 무려 6분의 1도 2조 원이나 되는데 이 2조 원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납부하는가 보았더니 신용대출을 받더라고요. 삼성그룹조차. 그 경영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아가면서 이 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를 하더라. 이런 뉴스를 다 보셨을 텐데요. 글로벌 삼성그룹조차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이 상속세금. 그래서 최재형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셨죠. 최재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상속세를 폐기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속세율을 가진 나라가 일본 55%,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무려 50%, 그 상속재산의 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그런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상속세는 다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이런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탈세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상속세는 정부 조사 결정이 원칙입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예외 없이 상속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강도 높은 세무 간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 세금인지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세븐이라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3세븐 회사는 손톱깎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회사가 파산했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창업주가 사망하자 회사 평가 주식 가치의 50%인 150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잘 나가는 회사이지만 한꺼번에 이 사망과 동시에 이 상속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파산했던 아픈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세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1%만이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통계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 1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납세자들도 상속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상속세 조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부친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기 1개월 전쯤에 상속인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청난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소유 부동산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급매하기로 결정하고 또 양도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중 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실제 150억 원의 양도를 했는데 100억 원의 양도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50억 원은 차명 계좌로 감추어 두고 100억만 신고를 했던 것이죠. 자, 이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속인들은 세무조사를, 상속세는 정부 부가과세 세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차명계좌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누락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이고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돌아가시기 1년 이내, 돌아가시기 2년 이내,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출처를 밝혀야 돼요. 이 처분한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상속인들이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신고할 때는 재산이 50억이었는데 한 4년쯤 후에 보니까 상속인들이 재산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상속세 탈세 여부를 세무조사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상속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는 이 1년, 2년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